그 동별로 시민들 찾아가는 것은 일정 주기별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동에 지난번 직접 찾아갔는데 이후에는 몇 동을 모아서 컨벤션 센터에서 한다든지 좀 형식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현장의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 싶어서 동에서 나왔던 민원들 참고하고 저희도 인터넷이나 시장에 관한다는 여러 민원 창구에서 오는 것도 잘 참고해서 현장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관련 실국장님들 모시고 현장에 직접 나와서 그 현장의 민원인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걸 결정하고 바로 통보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서너 차례 다녀왔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좋으세요. 현장에 직접 결정을 하고 시원한 얘기를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개통을 통해서 가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민들이 속 시원하게 못 듣잖아요. 근데 제가 책임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냐 없냐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리고 일단 국과장한테 직접 물어보고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리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현장 시장실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원시만의 독특한 민원 해결 방법으로서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분당에 이미 사옥을 샀었어요. 지금도 그 사옥을 그대로 들고 계신데 설득도 하고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비전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옥은 사옥대로 남겨두고 새로운 본사와 연구소를 수원 광교에 위치하겠다라고 합의를 본 거거든요. 아마 내년부터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2호, 3호, 4호 정도의 기업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광교에 첨단 기업이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요. 그쪽으로 가는 기업. 어떤 기업들은 답동, 우리 새로운 도시개발 지역 첨단 기업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입지 토지 외에 본인들이 또 요구하는 토지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나름대로 협의를 지금 중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 2호, 3호, 4호 이렇게 쪽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금액이 올해에 비해서 1,000억 원이 모자라는 셈입니다. 세수만큼 감소했다는 거예요. 수입 대비 지출을 우리가 만드는데 아마 내후년은 더 심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그걸 얘기하고 시장 후보 시절부터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은 예전에 13개 대기업이 있을 때 지금 이제 4개, 5개 됐잖아요. 그럴 때처럼 일자리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거기에 지금 1호 공약을 낸 건데요. 그것이 설사 선거 때처럼 30개가 안 되더라도 하여튼 그 목표로 열심히 가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지금 수원 특례시로서의 격과 미래가 있다. 늘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은 누구나 개인이든 집단이든 특히 도시 단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그 시민들 전체의 능력이자 리더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여서야 되지만 충분히 지금까지 협치의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가 요구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좀 했는데 아쉽게도 예산에 충분히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많이 저희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는 계속해야 된다.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시장이 맞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시민들 손에 맡기려고 그러고요. 최선을 다해서 설득과 또 추경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존중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 중에는 여소야대라 해도 국민의힘의 많은 또 의원들이 제가 지금 펼치고자 하는 정책과 또 협치의 자세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깎겠지만 복원을 해드리겠다. 지금 그 자세로 계속 가시
합시라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와, 예. 어떤 특정인의 특정 독단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알아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협치도 이루어지고 네.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선 8기 비전이 아시다시피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입니다. 4년 내내 신년 화두는 이 범위 내에서 그에 걸맞게 화두를 정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화두가 수원을 새롭게 하면은 시민이 편안하다, 안민 이렇게 세운 겁니다. 내년도 화두는 시민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화두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우선은 새롭게 하는 방법을 좀 찾고 그 새로움 속에서 시민이 빛나는 방향을 찾아 나가려는 내년도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신년에 다시 발표드릴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할 건데요. 네. 정책 발표를 할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안민에 해당돼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선도적으로 발표하고 이끌어갈 거예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근데 제가 공무원들과 전체하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신년사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산이라는 거는 뭐 풍부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리더들 중에 시장급 리더들 중에 브라질 꾸리치바에 네르네르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혁신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서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던 사람인데 그분이 한 말을 많이 공부직자나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혁신, 창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언제 제일 많이 발휘되냐? 예산의 공짜 하나를 빼면 창의로워질 수밖에 없다. 30억 갖고 예산을 쓰던 거를 3억 원으로 해라 그러면 머리를 쥐어짜야 됩니다. 예산으로 하는 것,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요. 주어진 예산과 창조성인 아이디어,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 이런 거를 공고히 하면 예산이 줄어든다 해도 또 작년 예산이라고 해도 저는 오히려 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청사 우리 별관과 신청 여기 구간에 청사를 좀 혁신하려고 해요. 그 혁신을 하고 나면 매년 10억 원씩 40여 원이 4년 만에 줄어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공간을 더 넓게 쓰고 또 폐쇄적인 것을 개방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 업무 자체가 혁신적이고 예산도 절감된다. 바뀐 사람도 다 들어오고 공간을 넓게 쓰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도 오히려 예산을 줄이면서도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몇 가지 아이디어거든요. 그런 것도 시민들과 이루어지는 정책 측면에서 이루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큰 문제가 생각보다는 걱정이 덜 되겠죠.